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고 이를 주변에 물어보고 온라인에서 서치를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어보기 힘든 질문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상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신 거죠? 먼저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어디다가 물어보기 민망하거나 또는 부끄럽거나 이런 걸 묻는 게 내가 너무 무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거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한데 대놓고 물어보기 힘든 질문을 그냥 품고 있는 주민들이 의외로 꽤 많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LA타임스가 어제 이런 질문들을 뽑아서 바이러스 학자인 USC 폴라 캐넌 교수의 대답을 전했습니다. 꽤 흥미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대답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이 뭐가 있는지 또 물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하나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잠자리를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에서 의외로 이런 질문과 답을 꽤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LA타임스에서도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잠자리를 해도 되느냐, 그리고 키스를 안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되진 않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대답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와 성관계를 한다면 당연히 감염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키스를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감염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같은 침대를 쓰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 좁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 잠자리 하는 게 더 감염 위험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만 있어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감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럼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 만나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최근 들어 데이팅 앱 이용하는 주민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캐논 교수는 내가 마치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싶진 않지만 데이팅 앱을 통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거나 그런 사람과 마스크 안 하고 저녁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좋지 않은 시기라는 점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집에 살고 있다면 잠자리를 한다는 게 감염 위험을 더 높이진 않으니까 갈 테면 가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면은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방을 따로 쓰고 완전히 잠궈서 네. 그다음에 다른 두 사람과 완전히 격리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집에 살면서도 감염된 사람과는 완전히 좀 별도의 격리된 격리.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먼이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근데 지하실이 많이 있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집안에서 나오면 지하실, 그러니까 거기 티어터룸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거기다 격리를 한대요. 지하실에다가. 지하실에다가 네, 좀 약간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기생충처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시국에도 반드시 밖에 나가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 날을 잡아서 쭉 뭐 10개면 10개 다 처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나갔다가 빨리 한 가지 일만 처리하고 들어와서 다음 날 또 뭐 두세 가지 일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건지. 네, 이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장을 봐야 하고 또 우체국 가서 뭘 붙여야 한다고 치면요. 그걸 한 번에 나갔을 때 마켓 가고 우체국까지 다 들렀다 오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마켓 갔다 집에 온 뒤에 며칠 후에 우체국 또 가는 게 나은지 묻는 건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다 오면 무조건 오염 물질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는 습관이 돼 있어야 하고요. 만약 이런 게 습관이 잘 돼 있고 잘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여러 곳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갔다 와서 네. 차에서 이제 바로 손 소독제로 손을 닦는 겁니다.
물론 차는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우체국 가서 일 보고 또 차에 와서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만약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면 그럴 때는 한 번 나가서 한 곳만 들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나가서 다 하게 되더라고요. 또 나가기 싫으니까. 또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네. 그냥 한 번 나갔을 때 장도 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코를 갔다가 그다음에는 또 한국마켓도 갔다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그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번에 나가서 한 곳만 들르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질문은 이 박 기자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질문이라면서요. 손을 씻은 다음에 코를 파는 것은 괜찮은가? 네, 저는 이 질문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집에서 손을 깨끗하게 씻었다면 과연 코를 파도 괜찮냐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답은 의외였습니다. 만약 증상이 없다면 아니 심지어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코를 파야 한다면 파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미 감염이 됐다면 스스로 더 감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캐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있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간다면 그렇게 손 씻고라도 코 파지 말고 그 손으로 문 손잡이 잡아서 문 열지도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들이 이제 콧물이 흐르거나 그러니까 코딱지라 그러잖아요. 안에 이제 네. 이런 게 생기면 엄마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비춰봤을 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면 그렇죠. 자식들한테도.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 목 안에 이 트롯에 어떤 균이 있다, 이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과산화수소 병원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소독하는 용도로. 네. 과산화수소로 가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어느 한순간 사람 목 안에 붙어 있지도 않고 그걸 박멸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계속 생산되면서 지속적으로 번진다 하는데요. 특히 사람 분비물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스스로 자기 복제까지 하고요. 따라서 가글을 한다고 했을 때 한순간 일부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가 순간순간 계속 대체되면서 확산하는 것까지 막진 못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가글을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 입안을 이제 소독을 하고 뱉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저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라리 위로 마셔버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위로 들어가면 위산이 있고 그래서 네.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는 무슨 경우에는 차라리 마셔라. 뭐 이런 그 얘기도 또 하시는데 물론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도 또 돌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마스크에 관한 질문도 많은데 얼굴을 가리는데 최고의 마스크가 있는지 또 반대로 안 쓰니만 못한 마스크가 있는지 물어본 질문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마스크에 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말 너무나 많은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험 결과도 또 달라서 혼돈스럽습니다. 캐넌 교수는 얼굴을 가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르진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마스크 관련 가디언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마스크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요. 자신의 친구들 중에서도 바느질 환상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있고 그런 친구들이 복잡한 디자인으로 여러 개 마스크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의 페이버릿 디자인은 그냥 티셔츠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효과 있는 마스크를 만들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숨을 잘 쉴 수 있느냐였고요. 두 번째는 착용했을 때 편하느냐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마스크나 그 얼굴 가리개가 더 잘 젖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편하다면 계속해서 자꾸 만지게 되죠.
마스크로 오히려 얼굴 만지는 걸 예방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만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스크가 젖었을 경우에 뭐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들도 하시는데요. 젖은 마스크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버리셔야 된대요.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나 어떤 가리개 종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이 있죠. 네, 요즘 마스크 전용 필터 대신 이제 커피 필터나 네네. 아니면 뭐 청소기 백, 그다음에 페이퍼 타올 이런 걸 마스크 안에 넣는 경우 상당히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뭐 도움이 된다, 전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더 나쁠 수 있다 말들이 많은데 캐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움이 된다. 네, 여러 겹을 하는 게 침투 가능성을 한층 이제 더 막고 그렇게 막는 걸 더 높이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커피 필터 한 겹, 뭐 페이퍼 타월 한 겹,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그 왜 어떤 분이 저한테 되도록이면은 물로 입안을 한국에서 마셔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그 카톡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얘기 쓰셨어요. 의사들의 권고 사항은 뜨거운 음료수, 커피, 숲, 핫티, 따스한 물을 가능한 많이 마신다. 더불어서 매 20분 간격으로 뜨거운 음료를 조금씩 홀짝인다. 그 이유는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서 혹시 입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삼켜서 위장으로 보내 위산이 먼저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독성의 바이러스가 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스갯 댓글이 좀 있는데요. 네. 예, 알코올 섭취를 하면 예 소독이 되지 않을까. 소주를 마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자, 이 LA 타임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못 물어보는 질문인데 바로 창문을 열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네, 집이나 아니면 일하는 곳이 현재 문을 열었다면 창문을 과연 열어도 안전할까 하는 질문인데요. 네. 이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집, 학교, 직장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제 손 잘 씻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창문 열어서 환기 자주자주 시키는 방법도 포함됐습니다. 창문 여는 게 안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더 권장하는 것입니다. 네. 창문 열지 못한다면 에어컨 작동시키라는 방법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환기를 해라. 네.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그러니까요. 오늘 보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